그걸 안 없었네. 자, 다시 한번. 자, 동아리 인원이 10명인데 대표 1명, 부대표 1명 이렇게 뽑으려고 해. 들어오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그러게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그런 경우의 수랑 제가 같을 거라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웃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2명을 뽑아서 일렬로 2명을 세우는 거야. 그거나 10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거나 똑같을 거라는 거지.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경우의 수만 봤을 때는 그냥 같은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2명을 뽑았는데, 자, 요 자리는 대표 자리, 자, 요 자리는 부대표 자리 해서 뽑은 2명을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실제로 줄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줄을 세웠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나, 이렇게 대표, 부대표에서 2명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나 같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방법은 처음에 대표를 뽑는 방법 10가지, 그 다음에 부대표를 뽑는 방법 9가지에서 이 둘을 곱해서 총 9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되냐, 안 되냐? 자, 그러면 여기서 1명을 더 뽑읍시다. 자, 대표, 부대표하고 또 뭐가 있을까? 직함이 뭐가 있을까요? 총무? 자, 이렇게 3명의 임원을 뽑으려고 해. 총무? 전체적인 잡다한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돈에 관련된 일을 갖다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조직이 커지는 경우에 돈에 관련된 건 이제 회계라는 사람이 주로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총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총괄하는 가장 우두머리를 보통 총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내가 하겠구만. 응?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 부대표, 총무 이렇게 3명을 뽑으려고 해.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랑 이것도 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자리는 대표, 두 번째 자리는 부대표, 세 번째 자리는 총무. 그냥 이래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10가지, 그 다음에 9가지, 그 다음에 8가지 해서 8, 9, 70이니까 총 720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좀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할 거야. 어려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3명을 뽑아서 이렇게 직함이 따로따로 이제 들어갔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10명 중에서 그냥 2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해. 그러니까 2명 대표의 직함은 따로 없어. 그냥 대표가 2명이야. 이렇게 뽑으려고 해. 자, 그럼 아까 대표, 부대표 이렇게 뽑는 것보다 경우의 수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많아져요? 적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자, 10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자, 아까는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경우의 수는. 근데 이거는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2명을 뽑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치?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격 요건이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놨어. 이해되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자격 요건이 같다. 그러니까 대표 2명이라고 하면 그 2명이 뭔가 서로 다르게 뭐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2명이 똑같이 둘 다 대표잖아요, 그냥. 자격 요건이 다르죠? 같죠? 근데 얘는 한 명은 대표고 한 명은 부대표라는 직함 자체가 달라.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자격 요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아까 이 문제는 자격 요건이 다른 경우고, 아까 이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자격 요건이 같은 경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셌던 이 방법하고는 달라, 이게. 근데 어떻게 세줘야 되겠느냐라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요거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여기 10명 있어. 자,
자, 10명이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2명을 뽑아요. 2명을 뽑아놨어. 그 다음에 2명을 A, B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 대표, 부대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를 2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일단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 그 다음에 이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얘들아, 2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은 그냥 2 곱하기 1가지 아니냐? 그쵸? 그러면 10명 중에서 2명을 그냥 뽑는 방법은 우리가 X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X가지의 방법을 일단 2명을 뽑아 놓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아까 계산했던 이거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9를 한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총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 45가지의 방법이 존재하게 돼요. 이거 이해돼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고1 때 배워. 고1 때 배우는데 조합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뽑기는 하되 뽑은 것들끼리의 자격 요건은 전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고, 자, 방법은 지금 여기에 잘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그냥 세요. 센 다음에 자, 그 뽑은 거 개수만큼을 그 팩토리얼이라는 거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개수만큼을 팩토리얼을 붙여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었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고, 4명이었다 그러면 4, 3, 2, 1로 나눠주면 돼요. 요게 이제 공식이거든. 자, 그래서 요걸 약간 내가 공식처럼 써놓을게. 자, 자격 요건이 같은 경우, 자, 어떻게 하냐면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N명 중에서 뭐 대표 R명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N명 중에서 뭐 청소당번 R명을 뽑는다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는 것은 처음에 자격 요건이 다른 경우 일렬로 세우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거를 문자로 하면 조금 너희들 어려워하니까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 뭐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오케이?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이 4명끼리는 자격 요건이 다 같은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4명의 청소당번을 뽑는다. 그러면 이거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아? 뭐 예를 들어서 4명의 이시제 입덕하는 인원을 뽑는다. 역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별이 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아까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았는데 이 4명을 뭐 청소구역을 정해서 4군데로 한 명씩 보낸다. 이러면 구별이 되죠. 4명의 청소당번을 그냥 뽑는다. 이거랑 청소구역이 4군데가 있는데 4명을 뽑아서 그 구역 하나하나에다 보낸다. 이거는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자격 요건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세고요. 그 다음에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방법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격 요건이 다 다르면 이거 없는 거고, 자격 요건이 다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고1 때 배우거든, 정식으로.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기호를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NC의 R. 그래서 C가 이제 조합을 영어로 한 건데, 조합이 영어로 이겁니다. 컨비네이션. 오케이? 컨비네이션 얘기하면 또 뒤에 뭔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하네. 뭐 피자. 피자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하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자격 요건이 같은 경우고 유형 15가 다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에 요거 이제 A 단계 없어서 지금 내가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어려운데, 유형 16인데, 자, 유형 16은 자격 요건이 같은 경우인데 도형에 응용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처음 보면은, 이게 왜 이거지? 이 생각을 좀 하거든?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처음부터 너무 좀 센 거 설명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12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이 12개의 점 중에서 임의의 점 2개를 택해서 선분을 만들려고 해. 오케이? 선분을 만들려고 해요. 자, 만들 수 있는 선분은 전부 몇 개인가? 이런 문제야. 자, 이거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퀴즈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냐? 아니요. 없었어요? 그럼 막 너희들 직접 그어보고 세고 막 그러지 않았냐? 미안합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참고서 같은 거 사면 부록에 막 저런 거 있었거든? 그래서 직접 다 그려보고 막 헷갈려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점 2개를 선택하면 선분이 하나 딱 결정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을 했어. 그럼 딱 요 선분이 되는 거 아니겠냐? 맞아요? 자, 그러면 점이 전부 12개가 일단 있어. 그럼 12개의 점 중에서 얘처럼 2개의 점을 택하면 선분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12개에서 2개를 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경우에서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자격 요건을 다른 거라고 봐야 되냐? 같은 거라고 봐야 되냐? 다른 거? 같은 거. 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자, 이 점을 내가 A라고 하고 이 점을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선분 AB랑 선분 BA를 같은 거로 봐요? 다른 거로 봐요? 같은 거지, 이거는. 그치? 맞아? 그래서 점을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자격 요건이 같은 경우야. 그래서 아까 했던 요 방법으로 세줘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일단 12개에서 2개를 택해야 돼서 이거 들어가는 건 이해돼요? 12 곱하기 11? 자,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되지? 2로 나눠주면 되죠. 2 곱하기 1이라고 쓰는 게 이제 정식이긴 한데 2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이게 바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총 개수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에서도 이제 많이 쓰여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자, 원주상에다가 점을 몇 개를 찍을까? 자, 6개를 찍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연결하면 뭐가 나오지? 3개를 선분으로 연결하면은 삼각형이 나오죠? 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전부 몇 개인가? 이런 문제야. 뭐 예를 들자면은, 요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하나 나오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전부 몇 개인가? 이거야.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거 맞지? 맞아요? 자, 3개를 택하는데, 자, 이거 자격 요건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지. 자, 이 점도 각각 A, B, C 점이라고 해봐. A, B, C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삼각형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어차피 같은 삼각형이야. 이런 게 이제 자격 요건이 같은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고요. 다시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3이 6이니까 약분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전부 몇 개? 20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역시 또 금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들떠있는 듯 하면서 졸린 듯 하면서. 자, 이제 B단계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를 갖다 좀 풀어봤거든?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야 될 차례인데, 얘들아, 170페이지 대표 문제 풀려있냐? 안 풀려있어요? 자, 그러면, 169페이지는? 풀려있어요? 그 색칠하는 경우에서 이것도 풀어봤나? 네. 아, 좋아요. 그러면은, 170에서 우리 요 B단계 끝까지, 유형 16번까지 대표 문제를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저는 160 다 못했는데. 뭐, 못했으면 그거 못한 부분부터 하세요. 못한 부분부터 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합시다. 저 책을 한
958번. 958번은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는데,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2자리 자연수 중 짝수는 몇 개가 나오느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2장인데 짝수라는 것은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이건 확실하지, 그치? 0으로 끝나거나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면 돼요. 자, 이제 앞에 10의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거든? 자,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경우는 1, 2, 3, 4가 10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경우 앞에는 0을 제외한 1, 3, 4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3가지. 0은 못 들어가니까. 왜 1, 3, 4예요? 1, 2, 3, 4는 안 돼요? 2가 이미 들어갔잖아. 아, 똑같은 끝자리에 2가 들어간 상황을 가정을 한 거야. 그다음에 끝자리가 4가 들어간 가정에서는 1, 2, 3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3가지죠. 네. 자, 그렇게 해서 0으로 끝나는 경우, 2로 끝나는 경우, 4로 끝나는 경우가 각각 4가지, 3가지, 3가지가 나왔는데 요 3개를 다 더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그래서 총 10개가 답이거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 더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봐봐. 0으로 끝나거나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거나 동시에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자, 0으로 끝나는 경우에 4가지, 2로 끝나는 경우가 3가지, 4로 끝나는 짝수는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를 더해야지 총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좀 감이 와야 되는데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이 안 와요. 야야야, 이거 직접 한번 다 써볼까? 자, 0으로 끝나는 게 1, 0, 2, 0, 3, 0, 4, 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 20, 30, 40. 2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1, 2, 3, 2, 4, 2.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4로 끝나는 거 1, 4, 2, 4, 3, 4. 3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더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4개 나왔고, 여기서 3개 나왔고, 여기서 3개 나왔는데 이걸 곱하나? 아니잖아요. 그냥 저거, 자, 그럼 경우의 수 몇 개 하면 이거 다 셀 거 아니야. 다 센다는 게 결국은 요 카테고리별로 나온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또 몇 번이라 그랬지? 67번이요. 자, 5명의 후보. A, B, C, D, E가 있어. 자, 이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데. 자, 이거 대표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일단 줄 세우기로 센 다음에 뭔가로 나눠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때 A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A를 미리 뽑아 놓자는 얘기지. 그렇죠? A를 미리 뽑아 놓으면 이제 남은 인원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명이죠. 대표가 3명이니까 A를 미리 뽑아 놓고 남은 인원 중에서 2명을 더 뽑으면 돼요. 자, A는 미리 뽑혀 나갔으니까 B, C, D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 역시 자격 요건이 이제 같은 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4 곱하기 3가지야. 자격 요건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A가 뽑힌다라고 하면 A를 그냥 미리 뽑아놓고, 붙박이로 뽑아놓고, 남은 인원 2명만 더 뽑는 방법만 세주면 된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러면 미리 그냥 뽑아서 그냥 붙박이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 더 뽑아주면 되는 거야.